네, 요즘 시장이 아래 위로 등락이 좀 네, 심합니다. 네. 매일매일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시장에서 네.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또 생생한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 어제 그 시장이 또 다시 또 올랐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 오늘은 또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우, 나스닥 그리고 S&P 모두 1%에서 3%가량 상승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영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안정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랠리를 보인 모습입니다. 우선 다우 지수 전 거래일 대비 1.86%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전장 대비 무려 5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작은 폭으로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큰 폭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우선 S&P 500 지수 전장 대비 2.6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3.43% 급등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브리핑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10년물 채권금리 4% 부근 나타냈습니다. 마감 무렵에 4% 부근을 나타냈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영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10bp에 달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이 될수록 약폭을 줄여서 4% 부근을 이제 등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10년물 채권금리가 오늘 장중에 4%를 하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주와 같은 이 뉴욕 증시에도 긍정적인 상방 탄력을 준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측에서 이제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경제 지표를 일제히 연기하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세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0.18% 하락한 배럴당 85.4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 약호합 수준 나타냈습니다. 오늘 영국 금융시장이 다소 이제 회복을 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여파로 달러 지수는 112선을 나타내며 전장 대비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시장이 계속해서 아래 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해석도 좀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는 시즌이고요. 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가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미국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어닝 시즌인데요. 지금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미션 스퀘어 CIO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어닝이 워낙 이제 조정을 큰 폭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지레 겁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은행주가 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 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에 대한 가이던스가 크게 하향 조정을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요. 그 수준에는 아직까지 금융주는 대체로 보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서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시사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너무 비관적인 점 등이 랠리를 촉발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이 CIO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제 시장 보면은 아시아 시장 그 후반부부터 또 유럽 시장부터 사실은 그 선물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한 1% 정도. 주로 미국보다도 우선 그 연금 뉴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임 재무장관이 뭐 발표도 하고 그 영국 얘기 좀 전해 주시죠. 네, 결국 이제 오늘 장의 가장 큰 요인 영국에서의 빅뉴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의 영국의 감세안이 금융시장을 엄청나게 흔들면서 기존의 재무장관이 최단기간 경질이 되고 새로운 재무장관인 제러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부 장관이 지금 임기를 시작을 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제 헌트 신임 장관은 전임자가 내놓았던 감세안을 대부분 철회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었고
미뤘었던 감세안을 사실상 이제 다 되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 파운드화라든지 영국의 국채 금리인 길트가 급격하게 안정을 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파운드화의 가치가 달러와 대비해서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국 채권인 이제 길트 같은 경우 금리가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급락을 했다라는 것은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의미로 채권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영국 길트 10년물을 넘어서는 장기 트렌치 같은 경우 40bp에서 50bp 가까이 오늘 장중에 급락하는 엄청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펀트 장관이 오늘 어떻게 감세안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우선 논란이 됐었던 최저소득세율을 낮추는 시기를 이제 아예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여건이 괜찮아질 때까지 무기한 동결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배당세율 인하라든지 관광객 면세 그리고 주세 동결 등도 모두 뒤집었습니다. 우선 이제 시장은 여기에는 환호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링스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유턴으로 인해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요. 이 같은 하락세, 안정세는 단기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짜리로 보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증시에도 지지력을 제공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지속성, 좀 장기적으로 지속될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파원이 앞에서 어닝 시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적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 쪽의 실적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미국 주요 은행 두 곳에서 실적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호조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종목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뉴욕 멜론 모니은행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 은행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이자 수입과 채권 수익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순이익과 영업수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대외 여건이라든지 긴축적인 금융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은 아직 활발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 보니뱅크, 이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데요. 여기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주가도 역시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인 빅테크들의 실적도 킥오프를 하게 되고요. 이제 뉴욕 증시 전통적인 우량 종목들도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하루 뒤인 내일은 넷플릭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이 사업개미들의 최애 종목인 테슬라 역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IBM이라든지 존슨앤존슨, AT&T, 버라이즌, 프록터앤갬블 같은 굉장히 우량 종목들도 이번 주 실적이 오르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적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실적 시작이 일단 뭐 은행권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와서 호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은행권 호재도 있고 또 뭐 영국에서 좀 좋은 뉴스도 있긴 했지만 어저께 이렇게 3% 정도까지 오를 정도의 시작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역시 테크니컬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그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장에 엄청난 이런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서는 엄청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베어마켓 랠리의 시발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기술적으로 S&P 500 지수라든지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 근접을 했다라는 의견이 이제 솔솔 불이 지펴지고 있는데요. 월가의 가장 조금 비관적
비관적이었던 전문가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인데요. 어쨌든 지금이 새로운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일 종가,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종가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11%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베어마켓 랠리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역사적인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의 시작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200일 이평선을 좀 핵심적인 레벨로 봤는데요. 어쨌든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닝 충격, 이제 마이클 윌슨 수석이 항상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것이 어닝이 결국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결국에 다가오면 주가는 S&P 500 지수는 3,000에서 3,200선으로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인 뷰는 여전히 비관적인데요. 어쨌든 일시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월가의 강세론자 역시 이제 다른 오늘 콜을 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었던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 S&P 500의 연말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S&P 500 기존 연말 전망치가 4,800이었는데요. 이를 4,000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4,000 정도면은 그래도 현재 수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4,800이라는 콜을 연말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적 같은 상황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베어마켓 랠리를 주창을 했지만 오펜하이머는 또 투자 의견을 하향을 했고요. 이외에 다른 투자은행 중에 바클레이즈와 UBS 같은 경우는 바닥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UBS 같은 경우 지금 변동성에 따라 리스크가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은 채권시장에 비해서 싼 레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닝 리세션, 어닝 부진도 아직까지 주가에 미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 이 마켓 주식시장의 셀오프 매도세는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S&P 500 지수는 현재 올해 말에 3,200 수준으로 마감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S&P 500이 3,200으로 떨어지면 현재 수준 대비 12% 하락을 오히려 한 수준입니다. 지금 바닥이 왔다기보다는 지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직도 그 내리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는 있는데 어제 보면은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그 대표적으로 매번 빠진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CNBC 인터뷰 말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는 4천이라고 안 하고 더 위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여러 가지 레벨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마이클 윌슨 이제 좀 적극적으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펼쳤는데요. 우선 이제 CNBC 방송에서는 11% 정도 상방 압력을 받지만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4,150 레벨까지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만큼 굉장히 좀 substantial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이더라도 그런 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뉴스 중에는 마이클 윌슨 얘기가 눈에 띄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띄는 이유는 그분 거의 고장난 시기였잖아요. 계속 빠진다 그랬고 사실 또 마저 왔는데 또 이 시점에서 의견을 약간 바꾸니까 한번 며칠 보죠. 과연 이분 말이 맞는지. 이거 외에도 다른 경제 지표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중에 제조업 관련 지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업황을 드러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9.1로 집계가 됐습니다. 업황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위축세를 나타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뉴욕주의 이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3개월 연속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지표인데 조금 부진하게 결과가 나온 모습입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 중국 쪽에서도 또 이슈가 있는데요. 성장률 발표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눈높이는 좀 낮아져 있었지만 이게 일정마저도 연기가 되니까 무슨 일인가 좀 싶긴 한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지금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우르르 연기가 되면서 내일 아시아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중국 국가통계국 같은 경우 오늘 오후에 웹사이트에 18일 이제 아시아 시장으로 돌아오는 18일 날 발표 예정이었던 3분기 GDP 성장률과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 일정에 대해서 연기라고 돌연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발표가 예정돼 있었던 70개 주요 도시에 대한 주택 가격 지표도 발표가 연기가 되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국가통계국의 한 당국자는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당 연기 사실을 확인을 해줬는데요.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대회 당대회가 개막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연 이런 지표 발표가 연기가 되는 것은 중국의 이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장률 목표치인 5.5%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투자자들에게 실어주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발표 자체를 연기했네요. 그 중국이 지금 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뉴스는 이 바로 다음에 국제뉴스에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종목 섹터는 한순간에는 그 97% 주식이 전부 다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종목하고 섹터는 어땠습니까? 네, 3대 지수가 어쨌든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이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광범위하고 넓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구성 전 섹터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우선 이제 다우가 500포인트 이상 올랐고 나스닥도 3%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장이 된 종목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체 상장이 된 종목인 2,647개 중에 392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비율로 치면 6대1 비율로 이제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장 초반에는 하락을 하면서 좀 고리스크가 있었던 테크 종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크 종목 중에 메르카도 리브레 12% 이상 올랐고요. 핀토도어라든지 옥타, 지스케일러, 도큐사인,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같은 종목들이 7%에서 8%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일제히 올랐는데요. 우선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인 애플이 3% 이상 오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역시 3%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아마존은 6.5%가량 올랐고요. 테슬라 역시 7%가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 그림표가 하루는 전체가 빨간색이고 하루는 전체가 초록색이고 그러네요. 그러게요. 대부분의 종목이 네, 또 네. 상승을 했던 예. 뉴욕 증시였습니다. 뉴욕이오 함께 했고요. 연합 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